홍남기 부총리가 반포 4억 떨어지고 어떤 아파트는 뭐 3억 떨어지고 이런 급매물 거래된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반박하는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오른다고 할 때는 지들이 신고가만 찝어서 이야기하면서 떨어질 때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반박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없는지 기사들처럼, 아니면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반대로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거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활발하죠.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여와 서민 주기가 정책 목표라는 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 이거는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매물을 나오게 만들어서 공급을 쏟아내도록 만든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산 중에서 비거주용 주택이 15%도 안 된다. 10%도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OECD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다? 30%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주택자들 세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이죠. 자기 돈 조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집을 산다.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이었죠.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 임차인들한테 떠넘기니까 임대차 3법을 시행했다. 이런 것까지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못 살겠다 하고 있고,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공산주의다. 어느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집값 투기가 활성화되는 곳이 중국이고, 지금 중심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여기가 자유주의의 상징이고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임대차 무한연장법이 있다. 공산주의의 수괴죠, 수괴.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개뿔도 모르면서 공산주의다. 사유재산을 제한한다?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는 라면 회사들이 담합해가지고 라면 값을 다 10,000원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가 들어가겠죠. 아니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라면 만들어서 파는데 사유재산 제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라면 값을 왜 제한해? 이러면서 다들 찬동할까요? 똑같다. 의식주가 관련된 것은 수종자본주의라는 게 왜 나왔냐? 경제대공황 터지고서 나왔죠. 경제대공황 터졌을 때 그때도 임금은 너무 낮고, 그런데 물가, 특히 실물자산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다. 그 당시엔 주식이었죠. 그게 거품이 그렇게 쌓이면서 결국에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종자본주의가 나왔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대자본주의의 기초인데, 이거를 빨갱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저기 50대 이런 말 하면 정부한테 잡혀가서 쳐맞아야지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공산주의 됐다 이런 얘기 했다가 삼성교육대 끌려가고 이래야지 그들이 원하는 자본주의가 되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김현민 장관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 갭투기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영민 실장 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분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장 안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 후속 조치 하겠다 그랬어요. 추석 이후에 오른다? 만에 하나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후속 조치 바로 나올 거다. 예전에 뒤늦게 정책이 따라간다. 그거는 총선 이전이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니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뒤늦게 따라갔던 거죠. 지금 그래요? 6월에 거래량 늘어나고 폭등하니까 바로 6.17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7.10 나오고, 그 다음 달에 8.4 공급대책 나왔죠.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 협력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지수라 실거래가와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죠. 유일한 공식 통계 감정원이죠. 8월에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되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시 들어준 것만 물고 늘어뜯으면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들어도 하락 체감 효과는 글쎄, 언론부터가 글쎄예요. 부동산 감독 있고, 요 사람 권사년 출신인데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내는 정책 뭐예요? 부동산 3법 같은 거나 내고 있지. 그것 때문에 폭등했는데 요게 맞다고 우기고 있는 옛날 사람이다. 그리고 홍남기 반포 4억 하락했다. 그러니까 유리한 통계만 했다. 신고가 속출에서는 이런 저를 다뤘어요. 지들이 언론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제시한 전용 84제곱미터 24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 요거는 법인이 내놓은 급매물인데 급하게 처분해야 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거 특수거래다. 특수거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개소리죠. 6.17, 7.10 대책에서 가장 세게 때려잡은 게 뭐예요? 법인 투기 규제하고 이들의 매물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었죠. 법인을 규제해서 법인 매물이 싸게 나왔는데 이것은 정책 효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뭔 개소리야! 한 번에 때려잡으려면은 정책 한 번만 내도 돼요.
나라 망하든 말든 부동산 여러 번 안 하고 23번 대책 효과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한 번에 때려잡으려면은 첫 번째 정책에 대출 규제 한 20%까지 낮춰버리고 보유세 10%까지 강화하고 양도세 70% 때리고 다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한 20% 때려버린다. 이러면 한 번에 잡히죠. 한 번에 잡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경제 작살나니까. 23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경제 피해는 최소화,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작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덩이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다. 점점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한 방에 때리면 만들어져요? 아니죠. 처음에 크게 쪼개고 그 다음에 자잘하게 만들고 거기서 더 자잘하게 하고 나중에 뭐 사포질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작품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한 방에 두 방에 한꺼번에 되게 만들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완화 정책이 있어서 굉장히 불패 심리가 생긴 상황인데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라고 해서 또 반박했죠. 유리한 통계만 제시한 거 아니다. 예시가 그런 예시만 한 거죠. 뭐라고 그래요? 다양한 지표들을 입체적으로 종합해. 이 기사들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뭐 KB라든가 감정원 지표라든가 혹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것만 물고 뜯으면서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한 100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서 98개 맞는 거는 두고 2개에서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최고세율을 710 대책에서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617 대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617 대책인데 710 대책이라고 이야기한다. 쟤는 틀린 말을 하는 애다 라고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언론에서 여론을 만들어 버린다. KB에서 말하는 매수 우위 지수, 전화상으로 해서 알아보는 수요랑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비교해 보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은 공급 부족이고 100보다 낮으면은 수요가 부족한 거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형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심리는 한꺼번에 확 떨어지진 않으니까 떨어지고 있으면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오르고 있으면 반대로 매수 심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710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게 돼서 지금은 오히려 100 이하까지.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과잉되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6월에 폭증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꿨는데 그거 바로 해가지고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매매 거래량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매물 부족이에요? 수요 부족이에요? 매물은 서울도 마찬가지로 적체되고 있다. 효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래, 매수 심리 확 꺾였죠. 매매 가격 지수는 심리 이후에 천천히 따라오죠.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 올해 초부터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실상 강남 4구는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12, 16 정책이 나온 뒤에 60일을 봤어야 되죠. 신고일이 60일이니까. 그래서 딱 60일 뒤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710 대책 나온 뒤에 지금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래서 거의 보합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710 대책 나온 뒤에 8월 10일부터 강남 4구는 완전히 보합대로 바뀌었다. 억제됐죠? 억제된 다음에 올라요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 길게 오르다가 억제되다가 떨어지는 걸로 바뀌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길게 가다가 조금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걸로 바뀔 것이다. 서울 전체적으로. 근데 그때 6월에 오른다고 막 말할 수 있던 계기가 뭐였어요? 보유세, 절세 매물 끝났다. 이제 요거밖에 없죠. 요거 가지고 자꾸 호도해서 913 때도 6월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12, 16 때도 6월부터 올랐다. 지금 6월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법인 매물은 더더욱 쏟아져 나올 거고 임대사업자 매물도 점점 더 쏟아져 나올 것인데 법인 매물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매도 건수 617 이후 확 늘어나죠. 전국에서. 요런 법인 거래 매수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 여기서 매물 쏟아져 나온다 하고 있죠. 최다다 지금. 8월에 최다가 될까요? 8월엔 더 힘들겠죠. 아 법인 급매물 내놓고 있는데 매수 심리 꺾였는데 왜 사요? 이 7월은 감정원 기준이니까 6, 7월이다. 보통 617 이후부터 710 이후 조금까지 이때까지가 법인 매물들이 벌써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때 거래가 된 것이다. 그런데 710 나온 이후 거래가 줄겠죠. 법인을 왜 사요 그때? 거래량도 줄었는데. 갭투기 전세끼리 집 안 나가요. 금매입 잇따라 출현한다. 강남 3구에요. 양천 마포 같은 데서도 금매물 증가하고 있고 전세끼 매물 곳곳 난관이다. 얘기 나왔죠. 해입자가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먼저 갱신 청구권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 매수자가 이 집을 집주인한테 사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사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 나온 다음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갭낀 매물 안 살려고 하겠죠. 매물이 적체가 된다. 맨날 줍줍줍줍 했는데 현금 부자들은 어차피 줍줍 안 했다. 이제는 묻지마 줍줍도 사라지고 있다. 경기도 청약 경쟁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수백 대 1까지 치솟고 미계약분의 계약이 마감되는 거. 사실은 언론이 가장 노리고 싶은 건 이거 줍줍이죠. 미계약이 나더라도 줍줍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이익 보니까
그렇다면은 줍줍이라고 기사 잘 써준 언론들한테 아무래도 광고 더 내드리려고 하겠죠. 다음 하더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2차 미계약까지 나오고 있다. 계속. 효과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매 제한이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 분양권 투기를 억제하고 있죠. 거기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도 굉장히 강화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줍줍할 이유가 있느냐. 분양권 전매 초읽기 들어갔죠. 원래 8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죠. 전매 제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투기 억제하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전매라는 거는 투기 목적밖에 없잖아요. 사는 사람은 실거주 목적일 수 있겠지만 파는 사람은 투기 목적이었죠. 처음부터. 그렇다는 건 투기 목적으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으니까 이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청약 가점이 높아진다. 실거주가 당첨될 수도 있었는데 비싸게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사게 되는 행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라는 것이 발달이 된 거죠. 이건 지방광역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막아야 돼요. 특별사례 아니면. 그 다음에 투기 부추기는 유튜버들 잡아간다고 그랬죠? 여기 요새 엄청 말 많더라고요. 저희 로고까지 띄워놓는 것도 많았고, 저희 예전에 중개사 접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아직 중개사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뭐 방송 출연 뭐 저희가 엄청 많이 한대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나가면 또 뭔 얘기 할까봐 일단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우리한테 특사경 얘기가 들어왔을지 안 왔을지도 어떻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하죠? 왔는데도 우리는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고 시세교란 하는 거 아니니까 자신있게 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승 유튜버들만 들어갔다 라고 아예 자신감 있게 딱 끊어서 이야기해요. 언론 나랑 인터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고들 있다. 거래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죠. 범죄가 많은 지역에는 경찰서 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범죄가 많다. 부동산에 대한 범죄가 많은 이유는 30%가 넘는 자산이 비거주주택용 투기이기 때문이죠. 또 한 30몇 %가 거주주택이고, 그 다음에 30%가 비거주주택이다. 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 투기가 심하다는 건 불법이 심하고 편법이 심하고 탈세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거다. 외국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거기다가 대출 규제, LTV 제한, 619 때도 들어갔죠? 82 때도 들어갔죠? 913 때도 들어갔죠? 12, 16 때도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대출을 받는다든가 2금융, 3금융 혹은 대부업까지 가서 대출을 받고 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 제한을 한 거죠. 바젤3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짓거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꼼수 주담대까지 막는다. 테란 펀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규제 들어간다. 집 살 수 있겠어요? 영끌 가능해요? 안 되죠. 패닉바잉도 사라진다. 영끌 안 해도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사요. 정책 효과 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노래 나오는 거 땡땡땡땡땡땡 뭐니 하면서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네 빚 안 갚으면 너네 콩팥을 가져가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콩이랑 팥이 선전하잖아요. 이런 대법 무너졌죠. 싹 다. 이번에 제2의 사태 나온다. 와르르 해서 지점이 2년 새 52개에서 8개로 줄었다. 대법이 이렇게 준다는 건 돈 빌릴 데 없다는 거죠. 영끌 안 된다. 앞으로도 정책 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론, 정책 효과 안 나타난다?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710 이후부터. 언론에서 때리는 이유는 한 가지다. 트집만 잡죠. 트집만. 그러면서 문제는 지들도 똑같은 행동한다. 어떤 거 트집 잡아요? 반포 4억 떨어졌다, 이런 것들. 왜 떨어진 거 찝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지들도 똑같이 신고가 찍은 거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는 그래도 대장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대장주도 아니에요. 어디 아파트들 막 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효과 볼 정책들 이어지고 있고, 플러스로 후속 대책도 전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게 믿으시면 집을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시고 지금 집 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저렴하게 파시면 됩니다.